국제 분쟁 및 대외 전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우선은 이제 조금 이제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미국 외교 전략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교 그 학자들이 한 얘기인데, 크게 보면은 현실주의 역외 균형 전략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현실주의 역외 전략은 이제 미어쉐이머 교수라고 시카고대 교수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고, 자유주의 패권 전략은 아이켄 벨이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부분인데, 조금씩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주의 역외 균형 전략은 뭐 전 세계 문제에 세계 경찰 노릇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쓸데없이 국제 분쟁에 개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력만 소모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이 되는 핵심 지역에 대해서만 개입하자라고 하는 것이 현실주의 역외 균형 전략이고요. 그래서 유럽, 페르시아만, 동북아시아에 대해서만 개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바마가 나토 동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냐 마냐,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쓸데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만 자극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북한 충분히 북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트럼프가 한 얘기를 제가 섞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학자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근데 어쨌든 아프간이나 이라크전 같은 경우는 미국에 별로 이렇게 관여도 없는데 왜 그런데 개입하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쪽에 가까운, 그래서 미국 국익에 이익이 되는 분야만 개입하자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자유주의 패권 전략은 이거는 이제 이 넓은 의미의 이념과 가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 역외 균형 전략은 국익을 강조하는 반면에 자유주의 패권 전략은 가치, 이념, 동맹, 이걸 중시하는 전략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은 동맹의 입장을 중시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개방적 무역 질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 사상을 비자유주의 국가에 확산해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바이든 정부는 이제 제이크 설리번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제 되기 전에 제가 이 친구 글을 몇 번 계속 읽어보는데 찾아서 굉장히 역시 이게 유태인계의 젊은, 아직도 50이 됐나는지 모르겠네요. 50 가까이 됐나쯤 됐는데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의 천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기 이제 이 기고문에 보면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부시 오바마의 차이를 현실 역외 균형 전략의 사람들, 이게 특히 이제 미어쉐이머를 이름을 내면서 굉장히 대학자인데 이 사람을 이제 스테판 월츠인가 두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부시하고 오바마는 얼마나 차이가 큰데 그걸 같은 걸로 분류하는 게 말이 되냐. 그 다음에 외교안보 정책가에서는 이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중국을 내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래서 미중 관계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미국 국익에 걸린 나라들에 대한 초점 맞춘다고 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리스킹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나온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결국 현실주의 역외 균형 전략에 가까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젤렌스키하고도 친하고 푸틴하고도 친해. 그래서 나는 그냥 하루만이면 다 알아 전쟁 끝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전쟁이 끝났는데 중요한 건 벤스입니다. 벤스, 제가 요거는 이제 그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 기사에서 원문은 드디어 발견을 했는데 아직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이미 온 걸 보내가지고 했는데, 여기 뭐냐면 대선에 승리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재 점유한 영토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 끝난 뒤에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손을 들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이제 그 북한 병사 파병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근거가 희박합니다. 제가 아니다 기다라고 할 수 있는 정보 능력은 없기 때문에 제가 부정까지는 안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 중요한 정보가 다 누구 입에서 나오냐면 젤렌스키 아니면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미국이나 나토에서는 뭐냐면 한국의 말이 맞다면, 또 젤렌스키 말이 맞다면 정말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시간은 뭐 언제까지인가? 내년 1월 20일까지는 바이든 정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를 만약에 아까 트럼프의 한 24시간은 지금 24시간이 아니라 취임 이후 24시간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전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국제전으로 만들면 쉽게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막 종식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싶어 하고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이 상태로 해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한반도의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유지되고 현재와 같은 이 전쟁 상황 그리고 진영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여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병사가 했다니.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뭐 예전에 라오스에서 러시아랑 라오스 군인들하고 합동훈련한 장면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있고, 최근에 또 북한 병사가 체포됐다 나왔는데 이거 봤더니 이게 중국말을 쓰고 있더라.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오면서 봤는데 지하철에서 나왔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파견했는 애들이 인터넷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음란물을 많이 보더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러니까 전혀 관계도 없는 얘기고, 또 북한에 뭐 폭풍군단이 11,000명이 파견됐다고 하는데 폭풍군단은 산악전에 유리한 우리나라 같은 게릴라전에 특화된 훈련인데 거기는 평지입니다. 완전 평지고 거기는 이제 더군다나 지금 겨울입니다. 아주 한겨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바로 트럼프 당선을 우려한 지금 젤렌스키 장난이고 여기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맞장구 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동 문제에 있어서는 의외로 트럼프는 이스라엘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다만 이제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 페르시아만은 이제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걸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해리스 후보는 이스라엘 자치권을 인정하지만 팔레스타인 양민 학살에 반대한다고 해서 약간 이제 중립적인 입장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이스라엘과 중동전은 아마 좀 상당 기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이제 지금 중동 세력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하고 이란은 악연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원래 오바마 행정부가 합의했던 이란 핵 합의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사실 근거 없이, 그러니까 이란이 합의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불이행 의혹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법안을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깨는 바람에 당시에 5+1 그래서 이제 합의에 서명했던 유럽 국가들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란이 약속 위반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파기하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강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파기가 됐죠. 그 결과적으로는 이란이 이제 지금 중동전에서 시아파의 이제 사실상 배후 국가로 알려져 있고, 순위파를 대표하는 이제 사우디랑은 이제 관계가 이제 좀 서먹서먹한 그런 게 있는데 서로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지역 패권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고, 그나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의 평화조약 추진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란이 배후 조정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동 분쟁이 확산되면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중동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특히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 분쟁에 대한 부분에서 나토 정책에서 보면 꼭 나토뿐만 아니라 일반의 동맹 정책에서 가치보다는 국익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 정책, 다자체제보다는 양자체제를 강조하고 있고 동맹국에 더 많은 방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2014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이때 이제 2014년도 웨일즈 나토 정상회담에서 2024년까지 GDP 2%까지 인상에 합의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제대로 이제 올리질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는 뭐 6.8%인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제 돈이 많은 나라니까 더 내라 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인도태평양 전략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결적 디커플링 정책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 일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책임 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보면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부장인데, 원래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일본 대사로 내정됐는데 이제 낙선하는 바람에 취임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트럼프 2기가 되면 일본 내사가 되든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디 기고문에 보면 아시아판 나토의 출연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쿼드라든지 한일 안보 협력 등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들에 대해서는 계승하지 않겠나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 동남아의 우방국을 지지하고 있고, 아까 관세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고요. 동남아 워싱 또는 싱가포르 워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싱이라는 거는 이제 돈 세탁할 때 세탁 뭐 이런 얘기인데, 중국에 대한 이 제재가 계속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관세가 고율 관세를 하고 이렇게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이전해가지고 메이드 인 싱가포르 이름으로 미국에 수출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전면적으로 감시하겠다. 거기에 의혹을 삼는 게 뭐냐면,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액이 중국에 대한 수출액, 미국에 대한 수출액보다는 원래 통상적으로는 이제 중국 대중 수출액이 높아야 되는데 역전이 돼서 대미 수출액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죠.